안녕하세요. 망티예요. 며칠 후면 드디어 임용고시를 보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처음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 번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장에 갈 때 가져가야 하는 것들과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불안한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고 영상을 보면서 같이 미리 준비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꼭 챙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수험표인데요. 각자 지원한 지역의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험표를 미리 출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고요. 이면지를 사용하거나 수험표에 낙서나 메모를 하면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출력하기 며칠 전에 집에 있는 프린트기가 고장났다는 걸 알고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저는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시험 전에 수험표를 출력하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잠잘 때 머리맡에도 두고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수험표에도 최대한 좋은 기운들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이 4가지가 가능한데요. 저는 운전면허도 없고 여권도 없어서 주민등록증이 정말 중요한 애였는데 이것도 며칠 전에 오히려 더 열심히 챙긴다고 했다가 지하철 타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낭패였었거든요. 결국 다행히도 어떤 천사분이 우편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덕분에 그 이후로 저는 신분증이 2개가 되었지 뭐예요. 새로 또 신청했거든요. 저처럼 덜렁이들은 없죠? 신분증을 미리 잘 챙겨서 수험표와 신분증을 같이 책상 위에 놓고 시험을 봐야 하니까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아날로그 손목시계입니다. 시험장에는 시계가 없어요. 감독관분들도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많이 적어야 하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계를 챙겨가야 해요. 전자시계는 안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착용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되니까 건전지는 충분한지 실제 시간과 잘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면 더 좋겠죠? 시험 시간은 교육학 1시간이고 전공 A와 B는 90분씩인데요. 해당 과목 시작 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꼭 기억하고 시험 보세요. 교육학은 9시부터 10시, 전공 A는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 전공 B는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입니다. 저는 각 교시 시험마다 시험지에 시간을 적고 시작했던 것 같네요. 4번, 번지지 않는 검정 볼펜입니다. 시험 보다가 갑자기 볼펜이 안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볼펜을 여러 개 가져가면 시험지를 넘기다가 툭 쳐서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색 볼펜에 모두 검정 펜으로 교체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적더라도 혹시 끊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절대 번지지 않는 것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평소 모의고사 풀 때 사용했던 펜으로 하면 손에 익숙해서 더 좋습니다. 5번째, 잘 정리된 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명 단건화라고도 하죠. 1교시 끝나고 40분, 2교시 끝나고 40분에 황금 같은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 한 권의 노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캐리어에 담아오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A4 용지로 된 자료들도 한가득, 두꺼운 책도 여러 권 든든하게 챙겨오셨지만 아씨 그거 뭐였지? 하며 다급하게 찾다가 감독관님들이 입시를 하실 때 다시 캐리어를 정리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저는 단권화는 신발장과 같다고 생각해요. 잘 정리된 신발장이라면 급하게 외출할 때 원하는 신발을 바로 찾아서 신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잘 정리된 노트를 가져가면 이날 반드시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가져갈 나만의 필승 노트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두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지 않을까요? 6번째는 간식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험이 2시 20분에 끝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면 뱃속에서 천둥치고 난리가 나거든요. 시험장에서 꼬르륵 소리로 주변 수험생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뱃속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제가 챙겨갔던 간식은요, 따뜻한 연한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가서 수시로 마셨고요.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아몬드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공부하면서 먹었던 젤리를 챙겨갔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공부하면서 먹었던 것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평소 먹지 않던 것을 중요한 날을 위해 특별히 챙겨가게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배고프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배부르지도 않게 간식을 섭취해주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화장실도 가고 싶고 너무 든든해서 잠이 솔솔 올 수 있거든요. 시험장 안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커피를 가져갔었는데,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따뜻한 차로 대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시험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용 꿀팁 6가지. 첫 번째, 무조건 일찍 간다. 시험 전날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뒤척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억지로 더 눈을 붙이기보다 차라리 일찍 출발해서 여유롭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찍 가려고 전날 일찍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출발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차가 막히거나 주차하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고요.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뛰어들어갔다가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시험 보려고 할 때쯤 고개를 숙이면 콧물이 주르르르 흐르거나 발작적인 기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1~2시간 전에 가서 내 위치는 어디인지 여유롭게 확인도 하고 자리에 앉아서 미리 공부하면서 새로운 자리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구조도 보면서 나도 이런 학교에 발령받고 싶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시작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새벽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었는데요. 제가 1등으로 들어가서 불도 켜고 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험도 1등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막 자신감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없을 때 화장실에 미리 다녀온다. 학교에 미리 가면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서 좋아요. 화장실에 한번 가려고 하면 쉬는 시간마다 30명씩 줄을 서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단권화를 봐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면 황금 같은 시간을 정말 필요한 것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인쇄 상태를 확인할 때 최대한 빠르게 훑어본다. 시험지를 미리 배부하고 나서 인쇄 상태를 확인할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 장씩 넘기면서 빠르게 눈으로 훑어보세요. 확인은 잠깐만 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문제지를 덮고서 시험 본정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두뇌를 풀가동해서 기억 저편에 숨어있던 키워드들을 꺼내어서 조각을 맞춰봅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기억나는 순서대로 시험지에 일단 빠르게 적으세요. 네 번째, 시험 시작 후 첫 5분 동안 키워드를 적는다. 1번부터 문제를 훑어보면서 문제 속 중요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주요 단어를 간단하게만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5분 안에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미리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85분 동안에는 다시 1번부터 침착하게 읽어보면서 바로 답지에다가 서술하는 것입니다. 절대 시험지에는 긴 문장으로 적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첫 5분 동안 키워드를 적는 작업을 하면 좋은 점이 쉬는 시간에 공부한 단기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적을 수 있어서 좋고요. 나중에 가채점 할 때에도 시험지를 보고 미리 점수를 예측할 수 있어서 좋아요. 5번째, 미리 약을 처방받는다.
긴장이 심한 사람들은 며칠 전에 미리 병원에 가서 인대노를 처방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시험만 보면 심장박동이 본인 귀에도 막 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볼펜이 땀으로 흠뻑 터져서 또르르 굴러간 적은 없었나요? 글씨를 쓰려고 하면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이게 왼손으로 쓴 글씨인지 발로 쓴 글씨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적은 없었나요? 긴장이 심한 분들은 본인의 실력 발휘를 100%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인대노를 처방받으면 좋아요. 시험 전에 약을 복용해서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는 좋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전날 바나를 먹고 꿀잠을 잤고요. 당일날 아침에 바나를 먹고 절대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6번째, 시험지 작성 방법을 확인한다. 일단 글씨를 깨끗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는 채점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적으세요. 다른 걸 추가로 적더라도 가산점은 없습니다. 3가지를 물어본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적으세요. 위에서부터 채점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3개 쓰고 중요한 것을 2개 썼다면 위에서 3가지만 채점이 됩니다. 답안지 내 경계 안에 적으세요. 바깥에 적은 글씨는 채점되지 않습니다. 글씨가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볼펜을 미리 확인하세요. 답안지가 코팅된 종이, OMR 카드 재질이기 때문에 A4용지와 갱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본인이 쓰는 볼펜이 답안지에 번지지 않는지 미리 연습해보면 더 좋겠죠? 수정 시에는 2줄을 긋고 옆칸이나 윗칸에 적으면 되고요. 여러 내용을 쓸 때 번호를 매기거나 점을 찍거나 하는 것은 괜찮아요. 전공 A는 총 12문제로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입형 문제이고 2점짜리이며 키워드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고요. 5번부터 12번까지는 서술형 문제로 4점짜리 문제이며 답안지는 총 4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근거도 찾아 써야 하고 적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면 한 줄에 2줄씩 깨알같이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깨끗하고 알아볼 수 있게 적기만 하면 됩니다. 전공 B는 총 11문제이며 1번부터 2번까지는 기입형 문제로 2점짜리이고 3번부터 11번까지는 서술형 문제로 4점짜리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5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없어진 것과 10점짜리 논술 문제가 없어진 것인데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어찌 보면 더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시험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많이 해보고요. 생활 패턴도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험 당일에는 안 온 문제만 나오기를 망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시험 끝나고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 상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전국의 모든 인고생들 힘내세요.